안녕하세요. 혼니TV의 혼입니다. 오늘 장이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유야 좀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실 텐데,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그것을 그 미국 연준에서 괜찮다, 인상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얘기하면서 전날 폭등이 나왔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루 만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 아닌 급등을 하면서 다시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때 또 오늘 투심을 바로 하루 만에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장난질이죠. 장난질이에요.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왜 주가가 오르고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미국 연준이 이래서 그랬다, 뭐 금리가 어쨌다, 뭐 인플레가 온다, 그런 거를 알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주린이도 많아요. 그냥 우리들은 일부러 일일이 기사를 다 서치해서 보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나서 조사를 하는 거죠. 왜 빠졌지? 아니면 오르고 나서 조사하고 왜 올랐지라든가. 그런데 사실 그런 핑계거리를 뉴스에 이제 노출시키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언론에서는 공포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 밑에서 사고, 그런 짓은 뭐 허구한 일 하는 거고, 사실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되게 당황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 종목별로 뭐 10%, 20%, 많게 30%까지도 빠져요.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보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어려워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되는 매도를 누른다는 것,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매도 누른 거를 그대로 외인이 받아간다. 오늘도 수급 보셨겠지만 개인이 매수를 풀매수를 들어오니까 풀매도를 쳤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또 눌렀고, 항상 그 이 기관하고 외인을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들은 이렇게 폭락을 더 시켜도 밑에서 살 돈도 있고, 밑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수익인 것도 있고, 참 그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길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인지하고 알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근데 제가 지금쯤이면 매집의 의견을 드렸죠. 매집해야 됐다. 주도주가 많이 빠졌고 매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건, 그 시장이 하락하고 안 좋고 뭐 악재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재무제표가 있고 적정 주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범위가 벗어났고 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매수 구간이니까 매집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매집을 하는 게 전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도 3000에서 항상 멈춰주면서 아직은 그 3000선의 그 바닥 정도를 지지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3000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게 증시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가 있다. 그런데 악재가 있다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악재가 있지만, 반대로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소비 지출에 대한 소비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반대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얘기도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상승 요인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주도주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시장이고, 원래 사이클이 2년 3년 돌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1월에 짧은 시간에 1월 달에 폭등을 받지만 2월 달 짧은 기간에 횡보를 하면서도 계속 폭락을 맞이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짧게 보면 굉장히 힘든데, 호흡을 길게 못 보실 것 같고 너무 그 매수 스킬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자꾸 너무 심하게 물린다면 정말 좀 멈추시고 주식 거래를 멈추시고 좀 개인의 스킬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그 종목을 추천한 것도 있지만, 그 하락장에서 이 종목이 왜 추천해 준 종목이 빠졌냐, 왜 이 종목이 빠졌냐, 이런 얘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진짜 주식시장, 그래서 줄이 드는 거예요. 토론방 보면은 막 빠지니까 주가방 안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하락장은 그냥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무슨 그 종목이 있습니까? 근데 다 빠질 때 좋은 주식을 잡자는 거예요. 좋은 주식 주도주를 잡아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먹거리 주식을 사자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 뭐 이 종목이 많이 빠졌고 뭐 했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그냥 주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게 주식 시장이고,
싼 금액이 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하면서 매집을 하자. 매집하자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횡보장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도 지속될 수 있어요. 지속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공매도라는 또 악재 남아있고, 악재라면 악재인데 그게 또 그렇게 악재만은 아니거든요.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언제든 오는 거였고, 경기 회복이 되면 와야죠. 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도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고 그땐 그랬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이렇게 악재가 있고 막 굉장히 시장이 흔들릴 때 이 공포에 사는 거예요. 공포에. 그래야 이쁜 금액을 매집할 수 있고, 여기서 공포에 사서 더 빠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좀 버티기를 들어가는 게 맞지만, 정말 공포장이 오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말 그대로 손절도 방법이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작년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거침없이 하락했죠. 거침없이 하락했어요. 근데 하나의 포인트는 그때 빠른 타이밍에 손절하고 대응을 했다면 오케이지만 대부분 못하거든요. 대부분 못하고 계속 흐를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주가는 다시 급격하게 회복이 됐고, 그래서 사실 어중간하게 이렇게 물려있다, 5% 10% 물려있다 해서 어중간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면 다시 올라와요. 그게 주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물려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온다. 특히 주도주들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걸 너무 겁먹고 제가 보다 보니까 종목 상담에 댓글에 보니까 현대차 어떡하죠? 요런 질문이 제일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현대차를 뭘 어떡합니까? 더 사면 되죠. 더 사면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거론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도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그냥 지표상이나 차트상 아니면 수치상 보조지표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구간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구간을 잡아가는 것도 공부해 나가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자, 이런 얘기고, 주식을 하면서 이런 공포장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고 손실을 자꾸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증시가 1년 동안 통계를 해서 주식하는 사람들 통계를 봤을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이 10%도 안 되거든요.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이 다 손실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장에서 못 견디고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또 잘해야 되고, 정말 매도해야 되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뉴스 보셨을 텐데 이제 증시 시장이 하도 좋으니까 세수를 여기서 거두려고 증시에 관련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또 언론의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 때문에 또 엄청 난리가 났었죠. 근데 거기서 그 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세금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알고 대응하고 버티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전해드리는 이유도, 제가 주식하면서 다른 동료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저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계속 삶의 보탬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좀 잘 보시면서 가져가실 건 가져가시고 좀 정보 얻어가시면서 좀 성공 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딱히 볼 거는 없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상승이 나오고 어제 2차전지 첨보랑 SKC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보기와 다르게 오늘 또 빠져줬어요. 또 빠져줘서 정말 이쁜 금액 나왔죠. 정말 이쁜 금액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까지 비중을 해가지고 사실 제 개인 구자도 거의 절반 이상의 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머지 물량을 그냥 말 그대로 대응 정도 물량만 실어놓고 전부 매수를 끝내놓은 상태예요,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말 그대로 지금 신규 투자자로 SKC나 첨보 같은 거를 사신다고 하면 정말 이런 금액이 말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안 올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5만원대 삼성전자가 작년이었죠. 4만원 5만원 삼성전자가 안 올 것 같다고 하다가도 이제는 아예 넘볼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폭락이 온다해도 그 삼성전자 금액은 못 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하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화요일장 이번 주말에 또 체크는 해야겠죠. 체크를 해가지고 더 빠져서 더 싸게 살 수 있는간 체크해 봐야겠지만, 이미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건 좋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건 좋아요. 계속 횡보를 하면서 장세가 약하더라도 빠질 때마다 내가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평균 약간 저절로 내려갈 것이고,
말 그대로 상승이 또 세게 나올 땐 그만큼 세게 갈 겁니다. SKC 보세요. 지금 제가 SKC를 그 예전에 그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저는 이제 9만 원대 9만 원 초반에서 중반에서 10만 원 정도 그 언저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매수를 했고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갖고 갔다는 얘기죠. 요때예요. 딱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근데 사실 이 금액대까지 똑같이 바닥을 찍을 정도의 그 종목의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도주니까 하락분이 온다 해도 이미 60일선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60선 자체가 10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금액을 깨면 정말 문제가 말 그대로 제 생각엔 이 9만 원대가 만약에 깨져서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정말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엄청난 그 악재가 생겨서 해야 된다. 뭐 그게 아니고 아니면 종목의 특성상 뭔가 유상증자나 뭔가 악재나 떠서 빠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10만 원대가 깨지기 10만 원 밑으로 간다는 거는 오지 않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그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눌림이 있을 때 충분한 눌림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매집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저 말씀드리지만 그 리딩방도 아니고 뭐 사세요 파세요 뭐 얘기 드리는 리딩방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으로 구간 팔아야 될 구간 사야 될 구간 모아야 될 구간을 설명드리면서 그 주식을 하시면서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종목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종목을 섹터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예전에 한 달 넘었네 2달 정도 됐을까요? 제가 DB손해보험을 매수해가지고 물렸었다고 그랬죠. 물렸어요 분명히. 바닥 매집을 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42,000원 정도 매집을 했다가 물렸죠. 물렸다가 빠졌는데 오히려 이 하락장에 보험주들 이런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를 제가 두 개를 분할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밑에서 물량을 실었고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섹터를 나눠 놓으니까 이건 사실 제가 DB손해보험 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의 얘기도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수하거든요.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이런 보험주나 생명보험주들은 오를 거다. 그런 걸 하고 넣고 그다음 바닥 매수에 되게 중점을 뒀지만 결국은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도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섹터를 나눠 놓으면 다른 게 막 하락할 때도 다른 섹터로 상승이 올 수 있고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이 말 그대로 소외돼 버리고 지지부진하면 정말 1년 2년도 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섹터를 나눠 놓으면 예를 들어 금융이다 아니면 게임이다 뭐다 이렇게 섹터를 나눠 놓으면 섹터별로 움직일 때 이 섹터가 약해도 저 섹터가 가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거기서 수익이 나서 그 익절을 하고 정리를 하면 다시 신규 종목을 볼 수 있고 신규 섹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항상 순환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다 보면 통장 잔고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섹터 나누기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디테일한 스킬이나 그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물려 계시더라도 마음 편히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또 이때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말에 지금 중요한 건 그거죠. 주말에 추가 악재로 인해 뭔가 빠질 것들이 또 악재가 있는가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존버로 들어가느냐 뭐 그거는 또 설정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도주들은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81,000원 정도의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죠. 매수 의견 할 수 있고 7만원대 오면 이건 완전 뭐 배팅 해볼 만한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다 라고 뭐 생각을 하긴 했는데 81,000원대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몰빵 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 아무것도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게 좀 이만큼 강한 거예요. 이만큼 강하면서 그래서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으로 삼성전자를 거래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종목을 보는 거니까 삼성전자 보시면 견고합니다. 견고하게 버텨주고 견고하게 흐름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안전자금으로 주식 투자에 뭐 30%, 50%, 30% 정도는 삼성전자를 비중을 실어서 가진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스킬이 생기면 뭐 다른 걸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어디 종목 토론 유튜브 다른 걸 봐도 그들이 뭐 대단한 대안을 주거나 그들이 뭐 엄청나게 뭘 주지는 않아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 시장의 판단은 아무도 못해요. 그건 정말 신도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말 이게 빠질 거다, 뭐 하세요, 사세요, 뭐 어려워요. 어렵고 정말 이 사람이 샀는데 물려서 이 사람은 별로야가 아니에요. 다 그들도 그들만의 스킬과 분야면서 기법이 있고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찬티 안티가 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여기저기 보면서 나를 갈고 닦고는 주식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또 해외 그 뉴스들 이런 거 덩어리들 참 챙겨보면서 또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